안녕하십니까. 당독서연구소 박명기입니다. 오늘은 암하고 에너지 대사와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암세포는 우리 일반 세포와 다르게 에너지원을, 독특한 에너지원을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을 쓰지만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을 쓰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산물인 젖산을 메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젖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 알이 밴다고 하죠. 그래서 막 근육통이 생기고 아픈데 이때 그것이 이제 젖산이다. 우리가 포도당을 가지고 충분히 에너지로 전환시킬 만큼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때에 이게 젖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암세포는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산을 일부러 많이 만든다. 왜 그러냐? 젖산을 많이 만들면 암세포 주변의 pH가 산성이 됩니다. 산성이 되면 정상적인 면역세포든가 우리 정상적인 일반 세포가 암세포 주변에 가서 공격을 해서 암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pH가 산성으로 됨으로 인해서 정상세포들과 면역세포들이 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무력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도 젖산을 많이 만들고 일종의 장벽을 만드는 목적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암세포가 만든 젖산이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암세포한테는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젖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암세포가 증식이 잘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암세포는 포도당보다도 젖산을 훨씬 더 에너지원으로 잘 쓴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됐을 때는 정상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돌연변이가 되는데, 그때에 보면 그 스트레스 환경의 주 원인이 뭐냐? 사실은 젖산과 같은 이런 대사체들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냐? 운동 안 하고 과식하고 이런 분들이죠. 적절한 운동하고 잘하는 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에너지로 잘 전환시키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젖산이 많아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세포들은 젖산을 에너지로 쓰는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시오리 중에 하나.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와버그 이펙트라고,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TCA 사이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않고 젖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보호하는 쪽에 1차적으로 에너지원을 활용한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젖산이 다른 주변에 있는 암세포한테는 또 에너지원을 쓰게 돼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자기가 만드는 거를 옆에 있는 암세포한테 에너지원을 쓰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상부상조하면서 증식해 나가는 이런 독특한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이 젖산이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를 무력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젖산이라든가 대사체들을 또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혈당을 제가 낮춰야 된다는 게 끊임없이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혈당이 낮으면 젖산이 만들어질 기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왜냐? 캔서가 먹을 수 있는 포도당은 아예 거의 없애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혈당을 낮으면 우리 정상세포가 먹는 포도당조차도 부족하다 보니까 암세포까지 갈 포도당이 없겠죠. 그러면 젖산이 만들어질 기회도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암세포 먹이도 없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암세포 주변의 pH도 낮아지고 산성이 아니라 정상이 되니까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암세포에 공격받을 일도 없게 되고, 이런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암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 환경을 정상세포한테 가장 베스트가 되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에 첫 번째 요인이 뭐냐? 혈당을 낮추는 거다.
아마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이론인데요. 암세포가 처음에는 에너지를 잘 못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ATP는 잘 안 만들고 주로 증식하는 데 많이 쓰인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포도당을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게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 중에서도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암 환자들은 고기 같은 거,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혈당은 낮추는데 대신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것도 결국은 암 증식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암이 좋아하는 에너지원은 첫 번째가 포도당, 두 번째가 젖산, 세 번째가 글루타민입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백질의 양을 줄이는 건데, 단백질의 양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캔서가 분해시켜서 끌어다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은 적당하게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필요한데 첫째 조건이 뭐냐? 포도당이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적절한 양의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공급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을 암이 가져다가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NADH라고 하는 에너지, 중간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이 NADH가 결국에는 ATP로 전환되면서 모든 암세포 증식 시그널을 주는데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NADH는 이제 합성하는 쪽으로 쓰이게 되고, ATP는 주로 증식 시그널을 줘서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두 가지가 에너지원이 같이 동시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잡으려고 하면 첫 번째 탄수화물의 양을 줄여야 되고, 두 번째 아미노산, 단백질의 레벨을 줄여야 됩니다. 줄임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자전달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기회들을 우리가 최대한 막아서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제 암 환자들한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느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정상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면서 암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NADH들을 최소화하고 ATP가 생성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증식을 못하고 멈춰서게 된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초근목피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풀뿌리 같은 거, 정말 이 야채, 이런 것들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암을 굶겨 죽이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아야 암도 먹을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은 암 환자한테서 거의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에너지를 쓰는 소스는 포도당과 그다음에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타민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암세포 자기 증식도 하고 주변에 있는 세포도 증식하고, 자기가 증식할 때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암세포와 이런 것들이 증식하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오늘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서는 정말 탄수화물, 단백질을 상당히 제한해서 섭취하는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암 치료를 받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